안녕하십니까. 이지피엔F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가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었죠. 환자분들이 이미 잘못된 패턴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그걸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글을 좀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추후에 좀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토요일 날 자료의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개해 드린 책 뉴로사이언스 네 판더멘탈 포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재활과 관련된 직접적인 신경 생리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계속해서 어떤 수정본들이 나오고 있는 훌륭한 책이죠. 그쪽의 파트 3 에서는 우리가 포스처 컨트롤을 할 때 필요한 이 세 가지 센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베스티불라, 소마토 센세이션이라는 세 가지 영역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제 시각적인 것은 주변 환경을 우리가 인제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젊었을 때는 시각 정보를 주변을 인제 탐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게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시각에 의존하는 비중도 늘어나게 되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보행을 하게 되죠. 이 베스티불라 시스템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헤드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반사적인 움직임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넘어지게 되면 우리가 시메트리카의 토닝 앤 리플렉스가 나오게 되면서 손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적인 작용들에 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토 센세이션은 우리가 인제 뭐 머슬 스핀들, 고시 텐던 오이관, 우리 택타일 센세이션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세 가지 감각 기관이 우리의 보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바스 컨셉 인 어덜트 뉴럴로지라는 책에서 보면 이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와 로코모션 즉 게이트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Rhythmic movement는 without conscious effort 즉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ithout the aid of peripheral apparent feedback 즉 말초에서 올라오는 정보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초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과정이 보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행? 리드미컬한 보행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리드미컬한 보행이 아닌 경우 우리가 어떤 징검다리를 건너거나 언스타블한 데서 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자꾸 확인하면서 동작을 조심조심 가게 되죠. 예, 그러한 우리가 움직임을 리드미컬 무브먼트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숙련된 어떤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징검다리를 막 뛰어가죠. 아니면 그러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껑충충 뛰어가죠. 예, 그런 아이들은 시각적 정보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보여지고 있는 보행이라는 것은 의식이 거의 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일상적인 리드미컬한 보행에서 그런 의식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면 어떠한 감각들이 도움이 됩니까? 사용이 됩니까? 네, 여기 보면 이러한 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important sensory source라 그랬죠. 보행에 있어서. 첫째는 GTO입니다. GTO가 작용할 때도 extensor muscle에 있는 GTO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카노 리세터 in the sole of the foot 우리가 인제 발과 그 종아리 쪽이죠. 종아리 쪽에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특히 말하면 카프 머슬에 인제 있는 존재하고 있는 메카노 리세터가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재활 환자 우리 스트로크 환자들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떠한 이 발의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은 머슬 스핀들 특히 힙 힙에 있는 머스큘라에 있는
이런 머스 스핀들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제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스마트 센서리를 통해서 주된 것들을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65에서 70%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스마트 센서리를 통해서 계속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리드미크하지 않은 걸음을 할 때는 버발큐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환자에게 인제 점차적으로 환자가 좋아져서 리드미크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오는 단계로 넘어갈 때는 버발 큐나 어떤 앞에서 계속해서 주의를 상기시키는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소마토 센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한 리드미컬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가 작용하는 것들을 막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앞에 있는 보호자나 치료자를 시각적으로 보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에게 버발 큐를 할지를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료에서는 리드미컬 무브먼트는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포함된 어떤 상당 부분 포함된 그런 보행은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노멀 무브먼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신경생리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버발 큐를 사용하는 것은 초기 단계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지 계속해서 버바이큐나 시각적인 큐를 주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의 작용을 막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는 리드미컬 움직임을 가져올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독립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생리학적인 근거들을 치료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임상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환자들은 걸어서 집으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